오늘도 세력의 핸들링 패턴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중파동 공부도 병행을 하겠습니다. 121선 매매법도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입니다. 뉴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전문 기업 이오테크닉스가 최근 신규 레이저 장비 부문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해 주목받고 있다. IM증권은 이오테크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며 목표 주가를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 주력 제품인 마커 장비 매출이 반도체 경기 회복과 사용처 확대에 힘입어 빠르게 회복되는 가운데 신규 성장 동력인 어닐링 및 커팅 장비 부문에서도 성과가 현실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도체 장비 부문의 이익률 상승이 눈에 띈다. FY24 기준 39%에 불과했던 매출 비중이 FY25에는 65%, FY26에는 68%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오테크닉스의 전반적 수익성도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FY26에는 매출 4,800억 원, 영업이익 1,238억 원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영업이익률은 25.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 고객향 매출 증가와 신규 고객 확보가 맞물리면서 신규 장비 부문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닐링과 커팅 장비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시장 내 경쟁력 확보와 함께 수익성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적 제품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마커 장비 역시 반도체 산업 회복세에 힘입어 안정적 매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마커 장비는 제품의 영구적인 또는 반영구적인 정보를 표시하는 기계나 장치를 통칭한다. 이 정보에는 제조일, 유통기한, 시리얼 넘버, 바코드, QR코드, 로고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원재료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생산 이력을 관리하고 추적할 수 있게 한다. IM증권은 이번 목표주가 상향을 FY26 예상 BPS의 지난 3년간 연간 고점 PB 배수 평균 4.8배를 적용해 산출했다. 이는 장비 부문 매출 확대와 높은 수익성 개선이 주가에 반영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투자자들에게는 기존 사업의 안정성과 신규 장비 성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구간에서 전략적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송명섭 IM증권 연구원은 이오테크닉스의 기존 주력 제품인 마커 장비 매출이 반도체 경기 회복과 사용처 증가에 따라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이에 더해 신규 성장 동력인 어닐링, 커팅 장비 부문에서의 성과가 현실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장비 부문은 향후에도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송 연구원은 어닐링 장비는 삼성전자 P5 라인의 일시 나노 D램 투자와 400단 이상의 낸드 생산 적용으로 주문 증가가 이어질 것이라며 한국, 미국, 일본 반도체 업체들의 고가 장비 초기 출하도 2026년 중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커팅 장비는 최대 고객사 HBM3와 OSAT향 출하가 이미 진행 중이며 2026년에는 HBM4용 울트라 쇼펄스 장비 출하가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존 마커 장비 매출 역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송 연구원은 낸드 경기 회복과 신규 라인 투자 효과에 힘입어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며 AI 반도체 칩레타로 EMI 쉴드, 방열판 등의 레이저 마킹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진했던 PCB 장비 부문은 2026년부터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송 연구원은 PCB 장비 매출은 2025년에 2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 줄어들겠지만 2026년부터 투자 사이클이 상승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며 디본더 장비 발주가 늘고 있는 데다 PCB 드릴러 장비 매출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상입니다.
지지난주 실전반 일기 모임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전반적인 업황 반전이 시작이 되었기에 반도체 장비주들 중 모멘텀이 좋은 종목들을 골라 진입을 해보시라고 실전반 일기 멤버들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바닥권에서 출발을 시작한 종목들도 있고 이미 많이 상승을 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 우수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업황 반전의 시기에 타점을 잡아내면 향후 큰 수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파동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중파동 1파가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중파동 2파가 시작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황금 타점이 나왔습니다. 여기입니다. 테마선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을 한 자리입니다. 정확히 테마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바로 121선 돌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121선 돌파가 나올 때 121선 자체가 어떤 상태인지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121선이 하락 추세를 멈추고 수평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우상향하기 직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그림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121선 돌파가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황금 타점을 놓쳤다면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와우, 스파이더 패턴으로 쭉쭉 치고 갔네요. 결국 121선 돌파 자리가 제2의 황금 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황금 타점을 놓쳤다면 두 번째 황금 타점에서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121선 자체가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자리에서 121선 돌파가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2의 황금 타점이 나왔던 자리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2의 황금 타점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승하는 과정에서 241선 저항에서 밀려 일정 기간 횡보를 하다가 241선 돌파가 나온 것도 보입니다. 마지막 저항이나 다름이 없는 241선을 돌파를 하자 쭉쭉 치고 간 것입니다. 여하튼 제2의 황금 타점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추세가 꺾이는 것도 보입니다.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잡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중파동으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중파동 2파의 상승 구간이 끝난 자리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소파동 상승 3파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중파동 2파의 상승 구간이 끝이 납니다. 통상적으로 중파동 2파에서 가장 큰 시세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중파동 2파가 미비하게 끝이 나면 중파동 상승 3파에서 큰 시세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파동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이제 중파동 2파의 조정 구간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중파동 3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상승 추세가 좋은 종목들은 조정 구간이 짧게 끝이 난다고 했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상승 추세가 좋은 종목들은 이렇게 조정 구간이 짧게 끝이 납니다. 파동으로 따져도 소파동이 하락 3파까지 나오지 않고 2파에서 끝이 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중파동 상승 3파가 진행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급등 후에 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 5일선을 탈 것 같습니다. 아직 장중입니다만 5일선을 확실하게 올라타면 반등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타점입니다. 소파동의 기간 조정 평균값인 9일에도 부합을 합니다. 이제 다시 제2의 황금 타점이 나온 자리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이 자리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표시들을 다 지우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일단 121선이 탁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저는 차트 분석을 할 때 습관적으로 테마선과 121선을 먼저 봅니다. 두 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탁 눈에 잡힙니다. 테마선은 아직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121선이 먼저 하락 추세를 멈추고 수평으로 전환이 된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차트를 볼 때 습관적으로 이것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파동 분석과 패턴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주가 변동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을 시작하는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서 121선 돌파가 나온다면 그 자리가 제2의 황금 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서 121선 돌파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기 시작하면서 캔들들이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시작을 합니다.
이 자리도 제2의 황금 타점이 됩니다.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을 시작하는 자리가 대세 변곡점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제2의 황금 타점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코미코입니다. 역시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뉴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약진과 더불어 소부장 종목들의 주가가 거침없이 상승을 하고 있다. 소부장 업체는 중국 반도체 굴기수의 기대로 대장주들보다 더 크게 반응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기술주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TSMC를 고객으로 둔 반도체 장비업체 코미코를 주목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코미코는 자회사 미코세라믹스의 상장 철회로 중복 상장 우려가 해소됐고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코미코에 대해 공격적인 설비 투자 확대로 3분기 이후 실적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76,000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김광진 연구원은 코미코의 3분기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국내 안성법인은 경쟁사 점유율 대체에 따른 삼성전자향 공급이 확대되고 우시법인은 중국 로컬 반도체 업체들의 고사양 세정 코팅 수요 강세 지속에 매출 성장이 예상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미주법인이 코팅 수요 증가로 이익 개선이 전망되고 자회사 미코세라믹스 실적도 개선되는 가운데 3분기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3분기 매출액은 1,547억 원으로 2분기 대비 6%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335억 원으로 2분기보다 11%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회사는 지난해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설비 투자를 약 1,5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했는데 올해는 약 1,400억 원, 내년에는 1,500억 원 내외의 설비 투자가 예상된다며 지난 2023년까지 설비 투자 규모가 연평균 500억 원 수준에 그친 점을 고려할 때 매우 공격적인 확대로 명확한 성장성이 확인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설비 투자의 절반 이상이 대만과 미국 피닉스 법인에 투입되는데 이는 대만 반도체 기업 TSMC 수요 증가를 대비한 것이라며 올해 TSMC향 매출은 대만과 일본 경쟁사들에 밀려 약 130억 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증설이 완료되는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1,240억 원으로 지난해 1,120억 원 대비 11% 증가하고 내년 영업이익은 1,460억 원으로 올해보다 18%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상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바닥권에서 최초 상승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 타점은 이미 나왔었습니다. 여기입니다. 테마선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한 자리입니다. 이후 121선에서 저항을 받아 밑으로 흐른 후에 오늘 다시 반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패턴으로 따지면 낙타등 타점입니다. 아직 121선을 돌파를 하지는 못했지만 돌파하려는 모습입니다. 이제 121선의 기울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직 하락 추세입니다.
수평으로 전환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자리가 나오려면 더 기다려봐야 합니다. 하지만 낙타등 타점이기에 일단 타점으로 잡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꽤 치고 가다가 241선에서 저항을 받고 밀린 것이 보입니다. 다시 낙타등 타점이 나온 상황입니다. 지지라인이 형성되고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연속적으로 낙타등이 출현하면서 우상향하는 패턴입니다. 일명 퐁당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이 패턴의 특징 중 하나가 반등할 때 볼벤 하단선을 터치하고 반등한다는 사실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빨간 원 3개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볼벤 하단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퐁당 패턴도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낙타등 형태를 계속 만들어내며 우상향하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대시세의 초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1선이 수평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기 직전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퐁당 패턴입니다. 지속적으로 낙타등 혹은 거북등을 만들면서 우상향하는 패턴입니다. 일단 121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을 시작한 자리가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중장기 투자자라면 이 자리에서 타점을 잡고 쭉 끌고 가면 됩니다. 이제 파동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중파동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중파동 2파가 완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파동 분석도 해보겠습니다. 파동 분석이 쉽지는 않지만 이 정도로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중파동 1파의 상승 구간에서 소파동이 4파까지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중파동 1파의 조정 구간에서 소파동 하락 2파로 끝난 것도 보입니다. 이렇게 추세가 좋을 때는 조정 구간이 짧게 끝이 나고 반등을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특징도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타점을 잡을 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제 모든 표시들을 지우고 바닥권에서부터 좋은 타점이 나왔던 자리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황금 타점이 나왔던 자리입니다. 테마선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한 자리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큰 오빠 캔들이기도 합니다.
여기입니다. 다음으로 좋은 타점이 나온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낙타 등 타점이 나온 자리입니다. 역시 큰 오빠 캔들입니다. 다음으로 좋은 타점이 나온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낙타 등 타점이 나온 자리입니다. 비록 음봉이지만 타닥하고 5일선을 올라탄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습니다. 121선이 하락 추세를 멈추고 수평으로 전환이 된 자리입니다.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기 직전입니다. 대세 변곡점입니다. 다음으로 좋은 타점이 나온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중파동 1파의 조정 구간이 짧게 끝나고 중파동 2파가 시작된 자리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큰 오빠 캔들로 반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다음으로 좋은 타점이 나온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이 자리는 전조 현상 없이 기습적인 급등을 했기에 타점을 잡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를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0.618 라인이 심하게 깨어졌습니다. 과대 낙폭입니다. 과대 낙폭이 나오면 오히려 기뻐해라. 원칙은 타닥하고 5일선을 올라탈 때 혹은 큰 오빠 캔들이 뜰 때 타점을 잡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과대 낙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장 초반에 관찰을 하고 있다가 분봉상으로 장 초반에 튀기 시작을 하면 그날 일봉산 큰 오빠 캔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중 대응을 하면서 타점을 잡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좋은 타점이 나온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딱 보아도 기간 조정이 아닌 가격 조정입니다. 가격 조정의 경우 음봉으로 뚝뚝 떨어지다가 도지 캔들이나 양봉이 뜨면 타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정확한 타점입니다. 가격 조정 후 반등을 시작한 자리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 전에 차트를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큰 범위에서 지금이 어떤 자리에 주가가 위치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시들을 다 지우고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파동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대파동 상승 3파가 진행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파동 3파에서는 통상적으로 대파동 2파의 고점을 갱신을 합니다. 지금 들어가서 대파동 2파의 고점을 갱신할 때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후 오늘까지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 여기 주봉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대파동 2파의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추세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더 치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상승 중간에 좋은 타점이 나온 자리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리가 왜 좋은 타점인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간 조정이 아닌 가격 조정 후에 반등을 시작한 자리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타점을 잘 잡아 소파동으로 한 파동씩 먹고 빠지는 것이 단기 스윙 매매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타점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 후에 반등을 시작한 자리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타점이 또 나왔습니다. 조정 후 반등하면서 5일선을 올라탄 자리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스파이더 패턴으로 상승한 후에 가격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았듯 전고점을 갱신한 종목입니다. 역사적 신고가 영역에 들어선 종목입니다. 더 날아갈 것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월봉도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입니다. 아마 다 까먹으셨을 것입니다. 월봉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보조지표가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렇습니다. DMI 지표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빨간 원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면서 두 선의 이격이 급격하게 벌어지기 시작한 자리가 타점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이 자리에서 타점을 잡았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일봉상에서는 이 자리가 대세 변곡점이 시작된 자리입니다. 대세 변곡점이 시작된 자리를 일봉상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을 시작한 자리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대세 변곡점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을 할 때
두 가지 양상을 띠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캔들이 1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 차트에서처럼 121선 돌파가 이미 앞에서 나옵니다. 이후 캔들들이 파동을 그리며 우상향을 합니다. 그러면서 121선도 따라서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을 시작을 합니다.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을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이 자리가 대세 변곡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대세 변곡점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